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DI 동일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얘들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봐봐 별도가 1,800억인 매출이고 연결을 하면 매출이 4,800억. 그러니까 별도와 연결 회사 본업인 섬유 회사와 뭐 이렇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뒤에 한 방에 그걸 또 짚을 거고 그거 말고 연결로 봤을 때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이렇게 자본 항목으로 나가는데 유동자산 항목 안에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 항목 안에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부채 항목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들, 비유동부채는 장기성 부채, 그리고 자본 총계를 보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서 쌓아두는 곳, 뭐 자본 조정, 기타 포괄,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고, 뭐 다시 신주를 발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유동 비율인 127%, 당좌 비율은 72%, 유보율은 4,600% 정도 나오고 부채율이 한 42% 정도. 자본이 6천억이고 자산이 1조 500억인 DI 동일. 자, 들어가면 유동자산이 작년보다 증가 3,400억에서 3,900억으로 어떤 게 크게 증가됐는가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조금 감소됐고 단기금융상품마다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95억에서 160억으로 증가, 유동파생상품 자산이 18억에서 42억으로 증가, 매출채권이 1,190억에서 1,300억으로 증가. 채권이라는 건 받아야 될 돈인데 매출채권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인데 중요한 거는 언제 받을 수 있냐, 확실히 받을 수 있냐. 얘들의 매출채권 대손 충납률이 1%, 1%.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 그리고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게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냥 주는 날짜에 또 주는 게 한 86% 정도 되니까 얘들의 매출채권 이거로 현금으로 보면 되지. 못 받을 확률 1%에 86%는 제 날짜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재고자산은 1,400억에서 1,697억으로 증가. 얘들의 재고라고 해봐야 섬유 재고, 섬유 원단, 뭐 원사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알루미늄 재고일 수 있는 거는 알루미늄 재료,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썩거나 뭐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냉동처럼 유통기한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크게 재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환경이겠지, 맞지?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거 미리미리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범용성인 것들이 많으니까 원단 같은 거 이런 거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자, 유형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 2,950억에서 3,000억. 투자 부동산은 이게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게 2,500억에서 2,600억. 근데 이게 공시지가가 이런 거지 이거를 이렇게 시장가로 바꾸면 한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서울 시내 땅이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것만 팔아도 지금의 시총이 3,800억인데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지. 투자 부동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만 보더라도 2,600억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땅만 보고 사도 이 회사는 지금 가치가 너무 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는 게 2,300억에서 2,400억, 장기 차입금 160억에서 420억. 조금 늘어났다 맞지? 법인세 부채가 870억에서 900억. 그러니까 얘들은 부채율이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재무에서 유보율도 4,600%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 거기에 매출채권에 돈도 잘 받고 그리고 회전도 좀 빠르고 재고가 조금 증가했는 거라고 해봐야 돈을 못 받고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 제때 못 받고 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들 같이 재무가 탄탄한 가운데서 재고가 증가하는 거는 언제든지 팔면 되니까 왜 겨들에다가 맞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기타 포괄 누계액은 81억에서 105억으로 증가. 이익 잉여금은 수익이 나서 쌓인 돈 5,600억에서 5,800억으로 증가.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보면 매출액에서 원가를 띄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띄면 6.1%, 원가가 86% 정도 되고 판관비가 6.1% 나가는 게 판관비는 고정비지, 고정비.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원가 띄고 판관비를 띄면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관비를 띄면 영업이익이 7.1%가 나왔다. 346억. 그래서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금융에서 이자 비용 외환 요런 걸로 들어오는 돈이 143억, 나간 돈이 162억, 그리고 기타 이익 뭘 투자를 했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기타 이익이 120억, 12억, 비용이 35억, 까먹은 돈 35억, 굴리다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고 세금 95억 빼니까 당기 순이익이 6.2.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영업이익에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돈, 그 있잖아. 영업과 상관없이 영업이익은 원가 띄고 판관비, 고정비 띄서 발생되는 수익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은행에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이자 수익 들어오지. 그리고 달러를 샀는데 그 수익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상장회사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기타 수익, 기타 이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을 빼고 더하고 빼고 세금까지 딱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깔끔한 거는 정말 이렇게 깨끗한 거는 깨끗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의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실적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는 매출이 탑이고 그러고 영업이익이 탑이다. 왜? 영업이익은 원가하고 판관비는 뗀 금액이고 매출은 그냥 탑에 있는 거잖아. 그러고 금융이익, 금융수익, 기타 이익, 기타 비용, 세금까지 뗐을 때 당기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여기에서 만약에 땅을 팔아 1,000억짜리 그러면 여기에 비용에 기타 이익에 1,000억이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300억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가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높으면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되잖아. EPS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고 그 기업의 가치가 확 올라간 게 아니다. 매출 영업이익은 꾸준한 매출에서 고정비 띄고 원가 띄었을 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한 6%, 영업이익은 7%. 자, EPS를 계산하니까 1,465원이 되고 곱하기 2를 해서 PR을 나눠보니까 지금 주가에서 2,800 1년치가 2,800 얼마니까 그걸 PR을 구하니까 5.1이 나오니 저퍼 5 PR이 5가 나오니까 자 ROE는 순이익 나누기 순이익 곱하기 2를 하고 1년치인 자본에서 나누니까 9.9%가 나오고 4년 평균 EPS 423원 765원 1643원 그리고 올해 예상 2930원을 평균 4년 평균 나누니까 1440원 1440원 대비 2930원은 그게 성장률이잖아요. 성장 퍼센트. 그 퍼센트를 퍼에다 나누면은 퍼 나누기 성장률을 하면 뭐가 나온다? PEG 그루스 레이시오. 그 성장률 나누 PEG 수치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1을 기본을 뒀을 때 1보다 낮으면은 고성장이라고 하는 0.5가 되면은 2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 400원 있다가 700원 있다가 1600원 있다가 2900원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퍼도 낮은데 성장률도 높다. 굉장히 저평가로 보면 PSR은 매출에서 시총에서 매출을 나눈 값이 PSR 멀티플이 나오는데 시총 3,800억인데 매출 4,800억 이건 반년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9,600억 정도 되는 게 3,800억 되니까 0.3이 나와버리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라고 하고 바이오는 한 8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2차 전지도 있고 뭐 옷이라는 것들도 있지만 너무 낮다. 그리고 GPA, 그루스 레이쇼, GPA, 에셋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총 자산을 나눈 값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때는 원가만 떼는 수익에서 총 자산을 나눈 총 매출 총 자산 대비 수익률 이게 12%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12% 나오고 PSR 0점대 PEG 0.5 그리고 퍼도 5 굉장히 저평가로 보면 되지. 굉장히 싸다. DI 동일은 싸다 야 참 싸다. 뭐 이거는 뭐 다 있지. 그러니까 얘들의 싼 거 다 나왔고 뭐 자본 변동 그러니까 순이익 230억씩 들어오고 배당 한 29억씩 나오고 순이익 270억씩 들어가고 배당 한 39억씩 나오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39억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법은 당기 순이익 더하고
단기 순이익을 위한 가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감가상각비 그걸 더하고 빼고 그러고 영업활동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더하고 빼고 매출채권 외상값 이런 걸 더하고 빼고 그러고 이자 들어온 거 더하고 빼고 지급한 거 빼고 배당금 더하고 빼고 세금 딱 떼고 이걸 다 됐을 때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 작년 이맘때는 플러스 12억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39억이래.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가를 딱 보니까 영업이익 보면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감가상각에서는 재고자산 손상한다고 손실한다고 25억 나갔고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 91억 이런 거는 다 더해도 그래도 100억 단기 순이익도 있고 하니까 100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요게 자산 부채의 변동에서 매출채권 74억이던 게 53억으로 증가. 매출채권이 돈 일해주고 돈 받는 거. 근데 얘들의 매출채권 회수율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대손 충당률이 빵꾸 날게 1%란 말이지. 그만 53억에서 빵꾸 날게 1%면 5억 정도 되잖아. 5천만 원. 의미 없는 거지. 그러고 매출채권이 그 현금으로 바꾸는 데까지가 한 정상적인 회수 퍼센티지는 8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다. 그러고 또 빵꾸 나는 게 재고자산 220억에서 230억 10억 정도 증가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다. 자 그럼 또 뭐가 또 빵꾸 난다 보니까 매입 채무 외상값이 감소했다. 외상값을 감소했다라는 건 갚았다라는 거야. 110억치. 작년에는 외상값 18억을 안 줬다는 거고 왜 회사에 돈이 있어야지 플러스거든. 근데 이거는 113억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얘들의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의미 없다. 왜? 외상값 줘버렸으니까 이게 돈 준다고 돈을 써버려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의 재무는 아무 의미 없다. 탄탄하다. 그러고 얘들 판매비 관리비를 보면 판관비에서 복리후생비가 12억에서 13억으로. 근데 이게 여비 교통비가 1억 6천에서 3억 2천. 쪼매씩. 수도 광열비 1억에서 1억 5천. 그리고 세금 관과 7억 5천에서 8억 3천. 지급 임차료 6,500만에서 1억 9천. 수선비 1억 9천에서 3억. 보험료 1억 7천에서 3억 1천. 접대비 2억 1천에서 2억 4천. 광고 선전비 5억 8천에서 6억 6천. 차량 유지비 2억 1천에서 2,500, 2억 5천.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500만 원에서 1억 9천. 연구비 10억에서 7억 8천으로 감소됐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잡비 1억 나가는 게 1억 6천. 그러니까 이런 걸 증가된 것도 있지만 감소된 것 수수료 감소되고 운반비 감소되고 이건 고정비거든. 고정으로 나가는 게. 근데 작년 이맘때보다 고정비가 감소됐다. 판관비가 줄었다. 타이트하게 관리했다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겠지 맞지? 운반비 감소에 수수료 떨어뜨려. 그런데 매출은 증가했고 그러면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판관비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급여는 뭐 97억에서 96억 6천만 원 줄었으니까 이거 줄었다고 보기도 힘든 거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고정비가 뭐 이렇게 연구비가 줄었고 연구비 무형자산 상각비 줄었고 차량 사무용 소모품 지급 수수료 운반 리스 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런 게 줄어서 전체적으로 고정비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또 뭐 있노? 그래 멀티플 나왔었고 원가 봤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된지 외상값 때문에 마이너스가 컸다. 자 그러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투자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은 마이너스. 돈을 쓰지 않고 팔았는데 돈이 다시 들어온 거는 플러스. 단기금융상품 취득 샀다는 거지. 119억치. 처분 54억치 팔았다는 거야. 그럼 얘들이 단기금융상품에서 얘들이 굴리는 스케일은 한 100억 정도 되겠네. 맞지? 120억 정도. 자, 또 보니까 뭐 쓰는 거야. 대여금 빌려준 거 4억 3천. 유형자산 취득 192억. 유형자산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작년에도 54억치 샀고 요번에도 그러면 투자활동연금 단기금융상품 작년에는 42억치 샀고 15억치 팔았고 요번에는 119억치 샀고 54억치 팔았고 유형자산은 192억치 샀고 이게 진짜 진투자인 거지. 찐투자. 그리고 무형자산에 8,400만 원 투자했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59억. 그러니까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얘들은 플러스인 상태네. 재무활동은 자본금이 변하든지 은행에 이자 주면서 빌리는 돈이 변한다라는 거는 갚든지 아니면 땡겨오든지 땡겨왔다 2,800억
2,500억 갚았다. 그러니까 2,500억에서 2,800억 정도가 3,000억 미만을 은행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 그리고 사채의 상환 237억 갚았고, 장기 차입금 장기적으로 빌리는 거 261억 빌렸고, 현금 뭐 들어온 거 31억 이렇게 해서 요걸 금융 리스 지급하는데 갚는데 11억, 배당금 40억 해서 이걸 다 대보니까 그래도 239억은 플러스네. 얘들 부채 40%대니까 굳이 은행에 돈 다 갚는데 집중할 필요 없이 그냥 이자 주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도, 아니면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는데도 신경을 써도 되지만 40%이기 때문에 큰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521억인데 지금 478억이다. 작년 이맘때보다는 증가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 4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대주주는 정헌재단이고 10% 지분, 정헌재단의 최대 주주는 서민서 요래 있다. 종속기업이 보면 플라즈마텍, 그리고 플라즈마로 연관되는 거는 지분이 55%고 나머지는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거의 다 자기의 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플라즈마텍으로 시작되는 것만 한 50%, 55% 지분이 된다. 그리고 디아이플로, 요 디아이플로가 라코스테 회사였지. 반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억 9천인데 얘에서 배당금을 70억이나. 이집트, 그리고 마케팅 프로랜스 디비전 여기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른 뭐 이렇게 베트남 41억 흑자, DI 시스템 20억 흑자, 순이익, 동일 알루미늄 84억, 동일 CNE 29억 막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 또 뭐 단기 금융자산, 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0, 올해 장기성으로 굴리는 게 258억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항목에 대해 보면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상장 주식에 7억을 쏟아붓고 있고, 250억이라 아까지는 250억 있잖아요. 250억 비유동 250억 258억 요 있잖아.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합친 거 258억.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요게 기타 포괄인데, 기타 포괄에는 상장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 비상장 주식을 250억치, 상장 주식을 7억치 샀다. 어떤 거 샀는가 보니까 상장 주식은 대한아섬, 얘들은 섬유회사니까 대한해섬, 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홀딩스는 7억 5천에 샀는데 지금 4억 3천이 되고 빵꾸 났지. 삼양사는 5억 1천에 샀는데 1억 8천이 되고 빵꾸 났지. 대한아섬은 1억 4천에 샀는데 1억 4천 7백, 요거는 플러스, 나머지는 빵꾸 났다. 그래서 14억을 투자했는데 7억 7천이 됐네. 7억 7, 요건 정기니까 7억 7천이 됐네. 비상장 주식은 한국경제신문 2,800만원치 사고, 아이디라는 회사 3억치 사고, 인하우스 패브릭 1,000만원치 사고, 조선방송, 조선일보겠지. 이걸 90억치 샀네.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나 섬유회사들이 방송을 90억치 샀는데, 이게 근데 250억이 됐어. 조선방송, 조선일보 조선일보 맞지 이거? 250억 돼. 이거 돈 됐다 맞지? 이거 90억짜리가 250억 됐다. 자, 파생금융 상품 넘어가고, 그래서 매출채권 1,200억이 있지만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11억. 1,200억에 11억이면 11억 나누기 1,200억 하면 0.9%, 1% 정도라는 거지. 대손 충당금이. 그러니까 빵구 날 게 1% 정도밖에 안 된다. 매출채권이 뭔 말이야? 못 받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100개 팔면 1개 정도 못 받을 거를 설정해 놓는데, 그럼 그게 언제 받느냐? 만기 미도래라는 거는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되는 게 한 1216억 중에 1052억의 매출채권이 회수된다. 몇 프로겠네. 이게 86% 정도 된다고. 1052 나누기 1216은 86% 정도 된다고. 86%가 회수된다. 못 받을 확률은 1%고 회수는 만기 안에 회수되는 게 86%.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지. 재고자산은 상품 및 제품. 상품은 바로 팔 수 있는 거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그거 만드는 거, 자기들이 만드는 거, 그게 790억이고 작년보다 증가.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92억에서 91억 제자리고, 원재료 만들 수 있는 재료 330억인데 540억 증가. 미착품 옷 다 도착하지 않는 거는 감소. 저장품 저장되어 있는 건 감소. 그러니까 원재료 재료값 폭등하고 이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1,400억이던 게 재고가 1,690억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계약자산 이거 뭐야? 계약자산 111억. 관계기업 동일 드박내 지분 50%. 동일 드박내가
라코스테, 동양섬유 22% 지분, 동일 드박내 50% 지분이 요게 227억 정도 되는데 227억치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한테 배당금 받은 게 75억을 받아. 75억을. 와, 박살나지. 동일 드박내에 180억 순이익 중에 180억에 75면은 거의 한 40몇 프로를 배당으로 얘들은 이 회사는 배당으로 줬네. 맞지? 75억을 배당으로 받았다. 아, 박살난. 유형자산에 투자한 게 196억에 유형자산에 투자했다. 자, 처분은 27억치 팔았고 감가상각은 73억치 건물이 이제 훼손됐고 기계가 훼손됐다 이 말이겠지. 자, 또 뭐 있노? 단기금융부채 2%에서 3% 되는 거, 1%에서 3% 되는 거, 3.6% 되는 거, 총 2,400억 정도가 된다. 작년에는 2,300억인데 2,400억, 100억 증가했는데 얘들의 부채율은 40%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지. 자, 그리고 만기별 상환계획 1년 미만 되는 게 2,400억이 1년 안에 만기된다. 갚는다.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본 연결 자본 항목에 자기 주식에 자사주 사는데 299억을 썼다라는 소리야. 299억을. 자, 그리고 22년 4월에 10대 1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10대 1이라는 거는 5천원짜리 같으면은 나누기 10을 했다는 게 주식을 한 주를 10주로 바꿨다. 그러면 10만원짜리가 만원이 되는 거지. 액면 분할 2대 1로 하면 어떻게 된다? 만원짜리가 5천원이 되면서 두 장이 생기는 거고, 뭐 10대 1 하면 만원짜리가 한 주당 1,000원이 되면서 10장이 생기는 거. 자본 수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있는 거를 그냥 쪼개니까. 가만 무상증자하고 차이는 뭐냐?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에서 주식을 사서 액면가로 사서 자본 항목으로 넘기는 거. 그것도 변동이 없는 거지. 주식수는 불어나지. 둘 다 주식수는 불어나지만 차이는 없는데 그 새로운 주식을 주는 거하고 그냥 있는 주식에서 그냥 나누기 해서 주는 거하고 그런 차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들어오는 비용,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비용, 나가는 비용 이런 걸 다 대해서 또 자본으로 넣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기타 이익잉여금 5,800억에서 6,000억으로 늘어나는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넣고, 미처리 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설정해놨네. 요거는 법정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 미처리 이익잉여금 이런 항목은 회계상에서 요거는 어디에 쓸 수 있다, 요거는 어디에 쓸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서 회사 저거가 이제 조금 회계를 굴릴 때 유리하게끔 하려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익잉여금 이 통 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우리는 왜 배당 안 주노 하는데 그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놓은 게 없어. 그러면 배당을 못 준다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63억, 기간에 걸친 장기적으로 조금씩 받는 게 363억이라는 소리지. 자, 판매비 관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금융수익은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요게 143억을 벌어들였는데 나가는 비용이 이자로 29억 나갔고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이래서 162억 정도가 났다. 기타 수익에서는 자비익이 한 10억 들어와서 총 한 12억 들어왔는데 나간 게는 유형자산 폐기 손실. 유형자산이 뭐겠노? 섬유 같은 경우는 재고를 처분한다든지, 알루미늄은 다시 녹화가 하면 되니까 뭐 그건 재고라고 보긴 힘들고 보통 섬유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유형자산 상품으로 내놨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지났다든지 상품으로 못하는 폐기해야 되잖아. 그게 한 24억치 됐다 그 말이겠지.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니까 이래 나왔고, 또 뭐 있노? 현금 흐름표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기타 거래 동일 드박내에서 75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동일 드박내는 라코스테.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우노 디자인 원고 피고, 원고 고발 나오면 피고, 고발하는 게 원고잖아. 1억 3천 걸었고 야들을 피고 뭐고 DI 동일이 우노 디자인한테 걸은 소송이 4억 8천 이렇게 돼 있네. 자, 부분별 정보. 섬유, 소재, 의류, 알루미늄, 플랜트 환경, 가구, 도소매, 화장품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게 섬유 소재는 영업이익이 한 5.8% 나오고 전체. 의류는 적자라서 계산 안 됐고, 알루미늄은 영업이익 7.8%, 7.5%, 플랜트가 15%, 가구 도소매가
전체 매출이 9억인데 9.5%, 화장품 영역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섬유 소재와 알루미늄이 얘들이 매출이 한 40% 이상이 차지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그래도 그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는 알루미늄 영업이익이 섬유보다는 한 1.7% 이상이 더 잘 나온다. 자, 그리고 지역별 매출 보면 한국이 4,100억 올릴 때 전반기에 3,400억 올릴 때 요번에 4,100억, 한국은 상승. 인도네시아 전반기 19억 올릴 때 요번에 30억 상승. 이집트는 작년이고 올해는 매출 없고, 인도는 전반기에 129억 올릴 때 요번에 246억 상승. 베트남도 전반기 295억 올릴 때 요번에 376억 상승. 프랑스는 80억 올릴 때 요번에 54억 프랑스 감소. 중국 1억 4천 올릴 때 요번에 4억 9천. 그러니까 얘들은 프랑스란다. 한국 상승, 인도네시아 상승, 인도 상승, 베트남 상승. 나머지는 감소. 한국 매출 올랐고, 인도네시아 매출 올랐고, 인도 매출 올랐고, 베트남 매출 올랐다. 이렇게. 자, 그 이거 별도 재무제표로 들어갔을 때는 별도 재무제표는 여기서 그 퍼가 얘들은 별도로만 해도 퍼가 10 정도 나오고 ROE는 5%, PSR은 1 정도 나온다. 별도로만 해도. 자, 또 종속기업에 투자한 것들을 보면은 지분율 다 50%, 아까 전에 그 DI 알루미늄 인디아 50% 지분, 동양섬유 22% 지분,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한 게 장부 금액이 얼마고 1144억 정도 된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봤던 투자부동산이 2900억,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1000억, 요금 합쳐도 4000억 정도가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도 있는 요게 뭐 이렇게 되노, 공시지가로 해서 2900억이지 이거를 실거래가로 하면 6000억이 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총보다 무조건 크다. 투자부동산만 저만 있다. 그리고 이건 별도의 금융 수익을 보면 배당금 수익이 얘들이 107억 정도를 배당금 수익으로 받는다. 배당금 수익만 107억 안에 아까 동일 더박내 라코스테에서 75억 정도 들어온 거 있지. 이렇게 있다. 공동기업 동일 더박내 50% 지분인데 거기에서 라코스테, 동일 더박내가 라코스테. 그리고 종속기업 알루미늄에서 23억, 그리고 어떤 동일 더박내에서 75억 합쳐서 107억 정도, 100억 정도 이상이, 100억 정도가 배당금 수익으로 확 들어왔다. 와, 동일 더박내 50% 지분 가지고 있는데 40몇 프로를, 순이익의 40몇 프로를 배당으로 줘버리니까 75억이나 받아본다. 와, 박살난다 맞지? 자, 그리고 채무증권 DI동일 회사채 22년 4월에 258억짜리를 3.5% 이자 주는 걸로 해서 발행했다. 24년 4월 30일이 만기일이다. 홍콩 신한은행 홍콩 주관에서 땡겼다 이 말이겠지. 이거는 회사채고, 회사채가 아니라 전환사채면은 요거만큼 258억만큼 주식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건데, 이건 회사채고 그냥 전환사채가 아닌 회사채, 은행에다가 그냥 이자 주면서 빌리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면 되지. 3.5% 이자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같이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가치를 발휘해서 몇 년 뒤에 혹은 내가 얼마 기간 안에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식의 가치, 주주의 가치,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아가 주가가 상승될 거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돈을 왜 빌려줄까? 어떻게 빌려줄까? 걔네들은 이 기간 안에만 22년에서 24년 2년 동안 빌려주는 거잖아. 2년 동안 빌려줄 때 돈을 빵구 안 낼까? 왜 빵구 안 내면 200억, 250억 빌려주고 3.5% 이자를 받는 거야. 250억에 258억. 258 곱하기 0.3은 77억이가. 77억이니까 2년이니까 한 100억 정도. 아니다. 계산 왜 해야 되나? 잠깐만. 255, 258 곱하기 3%, 3.5%는 9.1억, 9.9억이라고 그럴까? 200억에 9억. 해마다 9억이 2년이니까 18억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맞지? 맞나? 그러니까 이자를 돈만 빌려줬는데, 서류만 하나 만들어줬는데 앉아서 18억을 이자로 받는다라는 거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회사란다. 이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를 보는 거는 주가 주식이 가치가 올라서 내가 돈을 버는 걸로 인해서 회사가 잘 운영될까 안 될까 그것만 본다라면, 은행은 뭐다? 얘가 이자를 안 띵가먹고 만기일에 내 원금까지 이자까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때까지 회사가 멀쩡할까 말까 그것만 보는 거지. 맞지? 은행이 돈 빌려줬다고 이 회사가 멀쩡한 게 아니고, 은행은 요 기간만, 내일만 24년만 산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아까 봤던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1%, 그리고 만기 미도래 되는 게 86%. 그러니까 돈 받는 거, 매출 채권 일해주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섬유 소재 상품 재고가 269억에서 390억으로 증가, 제품은 69억에서 125억으로 증가, 원재료가 137억에서 232억. 그러니까 섬유 소재 재고가 많이 증가했고, 의류 재고는 없던 거에서 3억 6천이니까 이건 의미 없고, 알루미늄은 재고가 원재료 재고 173억에서 285억, 알루미늄값이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더 오를까 싶어서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알루미늄은 또 알루미늄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재고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니까 괴 같은 거, 알루미늄 괴 같은 거 뭐 판판하게 막 하기 전에 그런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가공하면 되잖아. 맞지? 부피에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면 되니 문제 없다. 섬유 소재도 원재료와 제품, 상품 이런 거를 만들어 놨다. 상품은 팔 수 있는 거고 제품은 지들이 만드는 거, 이런 재고들이 있다. 그래서 재고가 1697억, 전체 자산이 16%가 되고 회전율은 5.3회가 된다. 5.3이라는 거는 365일 나누기 5.3. 365 나누기 5.3은 68일, 거의 70일에 한 번씩 재고가 소진된다. 작년도 14% 나왔네. 5.8에 60일 안에 소진된다. 재고가 빠른 페이다. 맞지? 자, 주주를 보면 정현재단이 10%, 서민석 대표 6%. 정현재단을 가지고 있는 게 서민석 대표지. 자, 여기 있다. 정현재단 10%, 서민석 6%. 자, 최고가는 22년 4월에 28만 원까지.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거 나누기 10하면 돼. 이거 곱하기 10하면 되지. 작년 가격을 보면. 와, 근데 지금 15,000원이잖아. 28만 원이 된 게 15,000원 됐다. 28만 원인 게 15만 원 됐다는 소리가 같은 말이지. 28,000원짜리가 15,000원. 아이고, 반동가리 났다 맞지? 삼성도 반동가리 났는데 뭐. 다 그런 거지. 서민석 대표 43년생, 49년 근무해서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상공회 부소의장 한다. 손재선 63년생, 영업 생산 전반, 이집트 대표이사 32년 근무, 26년 근무, DI동일 상무부 대우, 재경부 육현진 67년생, 24년 근무, 시화 반월 안산공장 상무, 영업 1본부 29년 근무, 유형호 69년생, 김종규 64년생, 이영업 본부 30년, 17년, 한진훈 69년생 가공사업부, 20년 근무한 니트 사업부에 김길섭 69년생, 21년 근무한 강성주 74년, 와 74년생, 나하고 2살 빠이 차이, 49살이다 맞지? 경영 전략실 대구대조 DI 동일, DI 파워, 내가 DI 파워제, DI 동일 부장 이렇게. 자, 직원은 255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9.8년. 어찌 보면 50년, 60년, 70년 역사가 다 되어 55년에 설립했으니까 그 비해서는 작다 맞지? 10년 정도면 좀 작은데 70년에 비해서. 근데도 섬유라는 업종상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와 255명을 계속 고임금을 주면서, 고임금 어찌 보면 고임금도 아니네. 연봉 4,800밖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맞지? 4천만 원. 아니 나도 4천만 원 안 되잖아. 곱하기 1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는 한 10년 된다. 평균이 10년 근무했다 보면 된다. 등기이사 5명, 인당 평균 보수액 2억 4천 정도 되고, 자 사회이사 3명, 인당 한 3,600 정도 되고, 감사 1명 1억 3천 정도 되네. 자, 또 뭐 있노? DI 동일에 DI 플러, 알루미늄 DI 시대 동일, DI CNC 플라지, 여기에 12개 있다. 출자금은 1,700억을 투자했고 땅을 가진 게 3,000억이 되고 건물이 1,000억이 되고 출자금도 자기가 투자한 게 1,700억이 되고 시총 3,800억인데 깔아놓은 돈이 이만이 많다고. 자, 단기 매매액 차이 이거 뭔데? 1,400만 원이니까 패스. 탑업인 출자 아까 전에 말했던 봤던 것들.
대한화섬, 삼양홀딩스, 삼양사 뭐 이렇게 샀는 것들 최초 취득 금액 조선방송 90억이 샀는 게 이게 250억 되는 게 크다. 와. 90억짜리가 어떻게 250억이 돼버려. 그래서 1700억의 출자금이 쌓여 있다. 자, 요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비교하는 거야. 이건 별도고 연결이거든. 별도. 유동 비율 100%, 120%, 당좌 비율 54%, 70%, 유보율, 부채율, 자본, 자산 별 차이 없거든. 자,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3%, 별도로 3%. 이 별도가 섬유만 있는 거야. 이 섬유만. 이거는 섬유만 있는 거고 여기는 섬유 뭐 이렇게 알루미늄 다 있는 거지. 다 있는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린세이버 사장님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가 홈페이지랑 유튜브랑 먼저 제작을 해서 컴퓨터, 휴대폰 다 띄워드리거든요. 아, 네네. 쓴 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요. 아, 근데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근데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다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 아, 없어요? 따로 사장님, 하고 있어요. 따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아니 사장님 홈페이지 있으신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까지 안 올려준다고 거기는 사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까지 필요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따로 하시면 50만 60만 달러예요 사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까지 그냥 필요 없어요.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아니요, 서비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장님 혼자만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해. 남들은 다 올리고 있는데. 네, 사장님. 남들 많이 올리라 그러세요.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 하라고 연락 온다. 공짜가 있는 거지. 여기는 섬유, 그리고 알루미늄 있지,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섬유만 했을 때는 판관비가 3.9%, 전체로 하면 판관비 6%, 판관비 고정비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원가를 봤을 때 섬유가 92%, 알루미늄도 합치고 뭐 소재도 합치고 옷도 합치고 뭐 플랜트도 합치고 하니까 86%. 그러니까 섬유만 했을 때는 마진이 사업성이 이게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합치니까 사업이 더 증가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더 좋다, 더 좋다. 그래서 EPS, PR이 연결된 것만 봐더라도 충분하다. 부처율이나 자본이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각인을 시키면 섬유가 46%, 그리고 알루미늄이 41%,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섬유 뭐 이렇게 있지만 베트남 섬유 소재는 100%, 알루미늄 천안 알루미늄 요거는 95% 공장 가동률. 근데 단점이 연구비를 지금 0.1%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루미늄 만들 때 저게 박 형태는 얇은 걸 만들기 때문에 굳이 저게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거 맞지? 저게 애매하네. 대규모 장치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아변 롤러기가 엄청 비싼가? 그건 애매하다. 연구비를 얘들은 쓰질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제일 높은 게 플랜트가 영업이익이 15% 나오고 알루미늄이 한 7.5%, 섬유는 5.8% 정도 나온다. 한국 매출 증가, 인도네시아 매출 증가, 인도 매출 증가, 베트남 매출 증가, 중국, 프랑스 매출은 감소했다. 이렇게 배당금을 75억 받는 회사는 동일 드방대라고 하는데 라코스테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40몇 프로 한 75억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해마다 거의 더 이상 받는다. 꿀 빠는 거지. 자,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1%, 채권이 기간 안에 받는 게 86%,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재고 자산은 전체 자산의 16%, 5.3회 한 60일 안에 재고가 회전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재고 중에 섬유 소재 그리고 상품 원재료 그리고 그게 상승했고 알루미늄 원재료가 재고로서 상승했다. 연봉은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9.8년 10년 정도 되고 연봉은 4,100만 원 정도 된다. 출자금은 1,700억을 출자했다. 땅이 2,900억 있다. 아, 땅을 적어야네. 땅이 토지가 토지 적자. 토지가 투자 부동산이 3천억 가까이 된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메인이다, 맞지? 자, 그러면 네이버 금융 마무리로